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당연하죠. 오늘도 여전히 먹고 튀고 들고 튀고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강원도 한 리조트 식당. 사람들 북적북적. 자, 이때 출구로 나서는 남성. 자, 옷까지 챙겨 들면서 자, 입고 나가죠. 자, 아이는 잠시 후에 아이가 나오는데 아빠 같이 가 하면서 지금 따라오고요. 잠시 후 엄마도 여보 같이 가 하면서 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장님, 자, 계산, 저분들 계산하셨나 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죠. 바로 그때 당당히 온 가족 퇴장. 자, 먹튀도 이제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젠 자녀 동반 먹튀. 아이들이 있으면 의심 안 받는데 딱이겠죠? 애 있는 데선 제발 저러지 좀 마 좀! 네, 지난 22일 오후 4시쯤에 강원도의 한 리조트 한식당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입니다. 이 피해 업주 아들이요, 연휴라서 어머니 돕기 위해 가게에 나갔다가 저렇게 눈앞에서 먹튀를 당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일가족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로 되는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3명이서 7만 8천 원어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부부가 서로 계산한 걸로 착각했나 싶었는데 CCTV를 돌려봤더니 나온 타이밍이 하필 가게가 저렇게 정신없을 때였다면서 이건 노린 게 맞는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설날부터 이런 일을 당해서 업주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해하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고깔한테 왜 그래?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한밤중 비틀비틀 남성 다가옵니다. 주차 고깔에 다가가더니 이자연 네가 날 찼어 하듯이 저렇게 집어들고 아이고 차에다가 쾅 던집니다. 그러고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다시 주차 고깔 들고 차에다가 그냥 그리고는 허세 가득한 폼으로 퇴장합니다. 아마 이 친구 좀 본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거. 인생은 실전이란 거 똑똑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면 지난 14일 새벽 1시 40분쯤에 창원시 의창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차주가 차를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20대 남성으로 보입니다. 술을 취했는데 혹시 꽃갈 아시죠? 꽃갈이라고 주차할 때 받쳐놓는 건데 여기에 영어로는 라바콘, 칼라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들고 그 안에 이제 타이가 껴있는 거를 차량 던지니까 차량이 당연히 파손이 됐죠. 그리고 또 뒤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또 주차 팻말을 가지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인근 편의점 가가지고 그 테이블도 엎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렇게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차량이 파손돼가지고 한 80만 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신고를 하겠죠. 그럼 처벌을 어떻게 받냐면은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은 저 가해자를 체포를 한 다음에 당연히 재판에 넘겨가지고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저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역시 비틀 저 남성. 야, 박지훈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듯이 갑자기 주차 고가를 또 집어 들더니 이번에 차로 던지다 도로로 던집니다. 다른 것도 들더니 차로 던지다 도로로 던집니다. 차에는 노터치, 차는 노터치, 돈터치. 옆으로 자, 소장님. 네. 그래도 말이죠. 이 선수는 그 취한 와중에도 아까 그 차에다 던진 사람보다는 정신이 좀 말짱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주인이 보기에는 똑같이 이제 화가 났죠. 예. 왜냐하면 다음 날 와서 보니까 고깔은 다 부서져 있고 또 사실은 저 고깔 있으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에 있어서는 맞아요. 결코 덜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인께서 지난 4일에 있었던 일인데 인천의 밑줄구에 있는 가게 앞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와서 보니까 고깔도 부서져 있고 없고 이렇게 난리가 나서 CCTV를 이제 돌려봤더니 술 취한 사람이 저렇게 고깔을 버리고 난리를 쳐놔서 그것을 이제 공개하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볼게요. 쓰레기장 만들고 주랭랑입니다.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걸까요? 보시죠. 딱 봐도 난장판, 아수라장, 테이블엔 먹다 남은 음식부터 술병, 각종 오물 한가득. 아유, 진짜. 자, 싱크대로 가보겠습니다. 아유, 담배를 그냥 저기다 그냥 쑤셔 박아놨네. 아이고, 자, 뭔 짓을 했는지 또 깨진 소주병에 집안 곳곳 유리 파편. 아이고, 생일빵을 했는지 케이크 조각들이 뒹굴뒹굴. 심지어 방 안에 저렇게 케이크 저 엎어진 거 보세요. 자, 방 안으로 가볼까요? 널브러진 휴지 또 막 트리를 그냥 확 부러뜨려 놨네요, 세상에. 자, 여기가 어디냐? 파티룸입니다. 파티룸.
자, 진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진도 자영업자 카페에 파티룸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갔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이 업주는 대구에서 파티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엉망으로 만들고 간 저 사진을 공개를 한 건데 이곳은 최대 15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용료는 31만 원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저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테이블이랑 방 안 곳곳에 음식물이랑 쓰레기를 버리고요. 술병까지 깨뜨려서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실내에서 흡연까지 한 듯 싱크대에 담배꽁초가 가득했고 설치돼 있던 대형 트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이 예약하기 전에요. 이 업장 같은 경우에는 퇴실할 땐 입실 시 상태와 동일하게라는 조항을 명시해뒀고 청소를 안 하고 가면 보증금을 전액 차감한다 이런 문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차감당하면 되지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항을 악용해서 오히려 난장판을 만들고 가버렸다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사장님이 피해 비용 50만 원을 달라 했더니 이 손 놈들이 되레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 사람들 이거 처벌받게 하고 싶다 하셨는데 말이죠. 일단은 이게 담배 냄새도 나고 이래서 50만 원 정도 트리도 부러지고요. 청소비 등등 해서 50만 원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혹시 미성년자 받아요라고 되레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미성년자 아니고요. 대학생이었고요. 최종 합의 금액은 25만 원 정도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25만 원도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 입금이 되거나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 성립하는 거예요. 저 계약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선량하게 쓰고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맞아요. 지금 부숴버린 거잖아요. 트리 같은 거는 아예 부숴버리고 다른 것도 손괴해버리기 때문에 재물손괴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고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왜 고소를 저러고 준비하고 살아 있다고 진짜. 합니다. 왜 저러고 살아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자기 집도 아니고요. 사실은 집에서는 그때 안 저러겠죠. 자기 집이니까. 집에서 저러면 그거는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저기에서 저렇게 하고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어지럽히고 갔다.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학생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겠습니다. 인도 위를 달리는 자동차. 인도엔 사람이 달려야 되는데 말이죠. 영상 보시죠. 진짜 도로 위 인도를 달리는 저 차. 사람들 횡단보도 지금 건너갈까요? 자, 잠시 후에. 횡단보도 건너가니까 눈치 슬슬 보더니 나 가도 될까 하더니 횡단보도 쪽으로 가요. 인도에서 내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서 불법 유턴까지. 와우. 팀장님, 저 차주 혹시 경찰인데 좀 봐주라 하는 심산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난 26일 날 온라인 커뮤니케이트 SNS에 어떤 영상인데요. 보면은 저분이 세탁소를 운영한다 그래요. 세탁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물건을 싣기 위해서 경찰을 이용하는데 상습적으로 인도 지용을 한다고 합니다. 상습이에요. 그런데 아마 보시다시피 신호를 못 기다리고 잘 유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에서 저렇게 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아마 쳐가지고 다쳤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인도에서는 차량 운행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또 저렇게 하다는 보행하는 사람들 치게 되면 인명피해가 그럼요.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저렇게 인도 주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빨간불에 멈추는 저 앞차 주목해 주세요. 아이씨, 약속 시간 늦었네. 저 인도로 올라갔어요. 경계석을 타고 올라갔어요. 방금 덜컹했죠. 자, 저 불박 차주 입장에서는 자 한심한 놈 저거. 자, 그런데 계속 갑니다. 불박 차주. 근데 아까 인도로 갔던 그 차 아니야? 왜 서 있어? 자, 알고 봤더니 아까 인도 올라타면서 덜컹했을 저 순간 타이어 펑이요. 자, 박 변호사님께 네. 진실만을 대답하실 걸 믿고 물어보겠습니다. 쌤통이다 아니다. 정의 구현이다. 저는 정의. 그냥 이렇게 생각이 예, 들어요. 그게 그 말씀 같습니다. 네, 인도로 가면 안 되죠. 인도는 사람이 가는 거고요. 사실은 우회전을 기다리고 있으면 우회전 신호에 맞게 앞 차량이 빠지면 그냥 순차적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보면 본인이 새치기를 하려고 사람이 가는 곳을 가려고 인도를 가다가 저 타이어가 그 인도를 넘는 그 선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펑크가 난 겁니다. 이런. 펑크가 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블랙박스 차량에 보니까 저 멀리서 이렇게 이 정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뭐 잘못한 거니까 뭐 좀 또 다행스러운 거는 인명사고는 없었잖아요. 예. 타이어 정도만 이렇게 펑크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좀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 보죠. 아내 남사친이 출산을 이건 또 무슨 사연일까요? 네, 산부인과 의사인 남사친에게 출산을 맡기겠다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남편의 사연인데요. 이 남편은 30대 중반이고 얼마 전에 이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이 아내가 진료랑 출산 맡길 곳을 이 아내의 초중고 동창인 남사친 병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통보를 하고 바로 남사친에게 연락을 했고요. 남사친도 축하를 해주면서 아내 출산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남사친에게 진료를 맡기는 건 좀 불편하다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산부인과 의사 은배. 오빠도 알잖아. 나랑 초중고 동창이라고 믿고 맡기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해? 은배 남자 아니냐고? 아휴. 은배 남자 아니야. 그냥 남자 사람이지. 우리 첫 애기인데 내가 편한 사람한테 은배한테 맡기고 싶어서 그래.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놀랍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자기야, 비뇨기과 의사 유튜버로 유명한 내 친구 자연이. 그 있잖아, 꽈추 누나 자연이 알지? 내가 만약 자연이한테 무슨 시술이든 수술이든 받는다고 생각해봐. 너 자연이 얼굴 볼 수 있어? 역지사지 좀 해, X.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를 하더라도 남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은밀한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그 병원에 가게 되면은 다른 의사 또 여의사가 좋겠지만 여의사가 없으면은 다른 의사한테 해야 되는 것이지 동창한테 은밀한 걸 보이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자, 일단 우리 이 대망의 이 소수 의견은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 우리 박 변호사님. 전 논리는 없습니다. 예? 논리는 사실은 뭐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남편이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저희 이제 처가 있는데 전 치과도 지금 제 아는 데 가기 좀 불편하거든요. 약간 이빨이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치과 진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약간 불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건 논리고 뭐 이거 다 떠나가지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너무 불편하다니까. 기분의 문제다. 예,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대망의 우리 소장님의 소수 네. 의견을. 이게 진짜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남편의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누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저는 산부인과도 가고 아이도 낳아본 여성으로서 이 산부인과 의사를 여성 남성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 제 주변에는 시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시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출산을 도와주신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그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인 거죠. 근데 물론 남편의 정서가 불편한 거는 알겠는데 산모가 그 친구의 그 의술이나 아이에 대한 것을 100% 신뢰해서 내 아이는 내가 아는 가장 유능한 산부인과인 내 친구가 받아줬으면 좋겠어라고 판단한다면 그 산모의 결정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그 족발인 유용님은요,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치석 제거도 지인한테는 못하겠던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하. EPM님은 우리 시어머니는 나 임신했을 때 본인 남사친한테 가랬는데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련님님은요, 의사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의사인데 남편이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김보라 푸들님은 공짜로 해주면 인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짜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